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이현지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쿠키뉴스 이현지 기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요, 11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과도하게 혼란에 빠진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113 부동산 대책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상하게 과열된 이 부동산 시장을 잡아보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핵심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서울 강남권 4개 구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더불어서 과천, 부산, 세종시 같은 이렇게 소위 과열 양상을 보고 있는 지역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규제를 관리해서 청약 제도를 조정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청약 규제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분양권 거래를 입주 시점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실 이번 대책이 예상 수위보다 좀 높다라고 보는 게 주택시장의 공통적인 평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25일이었죠.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지 2달 만에 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어놓은 건데, 아니, 왜 이렇게 바로 또 대책을 내어놓은 거죠?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한 정도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치솟은 증가율도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주택시장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런데 정부의 대책과 다르게 시장이 정반대 방향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 시장을 잡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더 활활 타오르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그런 지금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11월 달에 대책을 준비해서 새롭게 내놓게 된 거고요. 그만큼 8월 달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었는데 시장에서 역효과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조금 더 시장 예상보다 좀 강한 효과를 내놓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금 더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특히나 이제 청약 시장이 이상할 정도로 과열됐던 게 사실인데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특히 심한 건 서울 수도권 지역이었고요. 그중에서도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열기가 굉장히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서울, 경기, 부산, 세종시 같은 이런 열기를 지역을 중심으로서 과열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시세 차익을 위해서 몰린 그 전매 거래를 위해서 모인 투기 세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소유자가 막상 내 집을 원해도 그 사람들은 되지 않고 오히려 투기 세력 때문에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흐름이 막히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거래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다. 또 이게 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번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에 얼마나 강력한 규제책들이 담겨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보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청약제도 조정인데요. 정부가 지정한 청약제도 조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37곳을 꼽았는데요. 그 지역의 청약제도를 강화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재당첨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순위 제한 등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추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관리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과천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6개월 지나면 아파트를 사고 팔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변경된 그 법에 의하면
그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아예 금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사고 파는 게 전면 금지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정 지역에 관해서는 약간의 연장 차등이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약제도 조정 지역이 선정이 됐군요. 그러면 이 조정 지역에서는 이게 어떤 규제들을 받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자세히. 네, 일단 청약 재당첨이 제한이 되는데요. 또 세대주가 아닌 사람하고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이 돼 있는 사람, 그게 세대주에 속한 사람,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조정 지역 1순위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는 과도한 단기 투자 수요를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순위 청약 신청 때도 청약 통장을 필요로 하는 방안하고 또 1순위 청약 일정을 분리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도입이 돼서 그 규제 관리 지역에 포함이 되면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청약제도 조정 지역에 앞서서 이제 강남 4구와 또 경기도 과천시가 이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관리 방안이 가장 심하게 들어간 게 강남구와 과천시입니다. 이 이제 정부가 요길 선정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 기준을 선정을 할 때 다음 세 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면 요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가 넘을 때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계속 초과한 지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거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함을 하면 이제 정부에서 시도별 자치별로 동의를 받아서 이거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강남과 과천 말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 곳은 어디가 또 있습니까? 서울 전 지역의 민간 공공택지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 공공택지, 그리고 경기도 하남, 동탄 이신도시, 고양시, 남양주 공공택지, 또 세종특별시 공공택지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하고 연제, 동래, 남구, 수영 지역에 있는 민간 택지들이 이곳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서울은 전 지역이 다 포함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체 지역을 다 규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입주 물량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개구 전 지역이 다 선정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청약제도 조정 지역에 포함이 되면 이게 언제까지 이 강화된 규제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각종 지표를 분석하고 주택시장 흐름을 판단해서 조정 지역을 다시 해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청약제도 조정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이라고 해도 이게 나중에 다시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또 차후에 과열지 조짐을 보이는 지역이라면 추가로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청약제도 강화 대책은 그러니까 청약제도 조정 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7개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지역마다 약간의 조정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은 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인지 아니면 민간회사가 조성한 민간택지인지에 따라서 규제 내용이 살짝 다른데요. 일단 서울만 좀 놓고 보면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 4구는 민간 공공택지가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가 됩니다. 네. 이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좀 차이가 네. 있군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의 공공택지는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서울에서 민간, 그러니까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매 금지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지키면 되는 거죠. 네. 그 외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일단 그 외 다른 지역도 굉장히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일단 경기도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하고 공공택지가 전면 분양권 금지가 전면 금지됩니다. 반면에 경기도 성남이나 하남, 남양주시에서는 공공택지만
적용이 되고요. 화성시에는 동탄 이신도시만 또 분양권 전매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LH가 조성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역이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하고요. 재당첨 기간이 강화한 조치는 모든 조정 지역에서 이제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은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전매 제한 강화 규정은 이게 언제부터 그럼 적용이 되나요? 네, 일단은 이번 조정 대상 지역은 11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분양을 했거나 현재 분양 공고 중인 주택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부터 공고를 하는 이제 그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통상 이제 모델하우스 개관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불안한 시기거든요. 모집 공고일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모델하우스인지 아닌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가기 전에 요즘에는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당첨 제한하고 1순위 제한 주택 조치는 주택 공급 규칙이 개정되면서 모두 다 즉각 적용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당첨된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네. 올해 3월에 이제 강남구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분양권을 네.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전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매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가 발표되기 이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전매가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에 만약에 강남권 아파트에서 당첨된 아파트라면 이 분양권은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사고 팔 수 있도록 되고요. 그래서 이 규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청약제도 조정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또 살펴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한 건 과도한 투자 관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 가격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재 청약 통장이 없어도 2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 통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 투자 수요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서 이 과열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이번 대책을 내놓은데 핵심은요, 기존에 이제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프리미엄, 그러니까 투기 세력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을 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 분양권을 되파는, 그러니까 단기에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빠지는 이 투자 수요를 줄이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1순위 청약 일정을 분리해서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청약 가점제 시행 여부 같은 경우에도 2017년 1월부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 선별된 지역에 한해서는 현행대로 계속 시행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규제 얘기만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물론 규제도 필요하지만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없나요? 실수요자,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사서 내가 거기에 살 사람들,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한테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요. 또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 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을 하고 또 무주택 서민이 공급하는 LH 공공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과열 양상을 띠는 곳은 재건축 단지나 뭐 재개발 사업을 딴 곳도 뭐 예외일 수는 없는데 사실 이런 곳들이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감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어요. 그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네 번째로 발표한 게 바로 정비사업제도 개선에 관한 건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조합 비리나 뭐 재건축 비리 이런 것들로 각종 비리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규제를 좀 강화를 해서 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좀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분쟁을 줄이고 또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게 경쟁 입찰하고 용역비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조합에다 맡겼기 때문에 조합이 알아서 선정을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회의도 열고 이런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이런 행위들을 근절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이번에 네 번째로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좀 더 투명해지겠군요. 네. 그러면 용역 선정 방법도 좀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비 사업의 모든 용역이 원칙적으로는 일반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용역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의 민간 수요자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입찰이나 이제 계약이나 납품을 할 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더 투명하게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조합이 회의를 열어서 민간 투자자들을 불러서 알아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이걸 변경을 해서 이제 정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더 투명하게 이제 하고 의무적으로 이걸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 하나 더 있죠? 네, 일단 이제 5번째 내용은요. 정부에서 청약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부르면서 떴다방 같은 이런 굉장히 이제 떴다방이나 아니면은 불법으로 거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좀 시장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시장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청약시장에서 이게 당연스럽게 이어져오던 그런 행위들이 좀 많았을 텐데 네. 이게 쉽게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와 있나요?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을 통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더 상시적으로 또 불시 점검도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면 이를 지자체하고 국세청,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된 게 포상금 제도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도 함께 운영이 됩니다. 만약에 요즘에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사례도 이제 암암리에서 이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래될 경우에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신고를 하면 이제 포상금을 줄 예정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자진 신고할 경우에 과태료 감면을 해준 그런 정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을까요? 일단 정부 대책이 11월 3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 전후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거래가 좀 안 되는 현상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책 발표 후에는 일반 신규 아파트 시장에서도 이제 아파트 물량이 좀 적게 나오고 또 사람들이 좀 적게 찾는 그렇게 지금 단기간에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책이 나오면서 한 달, 두 달 뒤에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정부가 야심차게 내어놓은 1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런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